안녕하세요. 월성이투스 수학학원 유정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뭐 할 차례냐면 지난 시간에 1차 부등식, 오늘은 이제 2차 부등식 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오늘은 2차 부등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서 쌤 이야기했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중요하다 했다, 그지? 거기서 연결해서 이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까지의 이제 관계를 여러분 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요 파트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2차 부등식이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y는 fx라는 2차 함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fx라는 함수에서 근데 fx가 어떤 식이다? 2차 식이다. 그지? 요럴 때 일단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이 2차 식에다가 부등호를 붙여서 fx가 0보다 작다 또는 fx가 0보다 크다 이러면 이게 바로 2차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1차 부등식은 1차식이랑 부등호 있을 때 1차 부등식이었고 2차 부등식은 이제 2차식과 부등호가 있으면 2차 부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할 텐데 편의상 a가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볼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여러분들이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죠? 왜냐하면 뭘 나누면 되고 곱하면 되고, 그지? 특히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뭐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면 방향 바뀐다.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걸 쓸 거냐면 일단은 그래프로 보기 전에 먼저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어떤 2차 식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자, 봅니다. 자, 만약에 얘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의 값이 어떻게 해야 이 식의 값이 0보다 작을까? 그게 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봅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우선 a가 양수라고 내가 가정한데 처음부터 이거는 지금 오늘 하는 모든 수업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가정이야. 알겠죠? 자, a가 양수니까 나누어 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지? 그러면 봐봐. 이 두 1차식의 곱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곱했을 때 자, 여기서 역시 한 가지 더 짚고 나갈 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일단 a는 무조건 뭐다? 양수다. 그리고 알파 베타 나오면 무조건 베타 알파보다 큰 거야. 알겠죠? 오늘의 가정이야. 두 개는.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봐. 두 개를 곱해서 두 개의 어떤 인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둘이 부호가 반대여야겠다. 그치? 반대. 그래서 자,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고 x 마이너스 베타가 음수인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고 x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인 상황이 있을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지?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그지? 맞는 거고 이거를 보게 되면 자, x가 알파보다 작은데 x가 베타보다 크대. 자, 이거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명히 내가 알파보다 베타가 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대.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은 아예 싹 다 모순이 돼서 결국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한 가지 또 반대의 예로 이번에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봅시다. 크다라고 봅시다. 자,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려면 결국 뭐지? 둘이 부호 같은 거야. 뿔뿔 또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역시 x 마이너스 알파도 양수 x 마이너스 베타도 양수
이렇게 되면 x는 알파보다 크다 또는 또는 아니지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자 이 연립분식 어떻게 푸느냐. 자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알파보다 크다 베타보다 크다 겹치는 데가 어디다? 바로 여기 그지? x가 베타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알파가 음수, x 마이너스 베타도 음수.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다. 그리고 x가 베타보다 작다. 그리고야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지 저번 시간에. 자 그러면 역시나 이번에도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은데 베타보다 작은데 겹치는데 어디다? 그렇지 알파보다 작은데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근데 자 1번 또는 2번이니까 또는이니까 합치는 거야 그죠? 합치는 거니까 결국 이 2차 분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던지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던지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분식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뭘 하겠다 이제 2차 함수와 연결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기로 했어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식의 값이라는 거 이 식의 값 무슨 의미지? 함수 값이다 이 말이지. 함수 값이가 함수 값이가 모르겠다. 국어쌤한테 물어봐라 알았지? 아무튼 쌤 이렇게 할게요. 자 식의 값이 곧 함수 값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세요 이 말인 거고 함수 값이 0보다 큰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공식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하겠지. 지금 a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면 인마가 이제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다 그죠? 자,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실근 두 개 가진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하는 형태. 접하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오게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실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래서 fx라는 애가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제 fx라는 2차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어떤 2차 분홍식을 알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다?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을 찾고 싶다. 자, 함수값이 음수인 데가 어디겠어? 자,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으면 어디다? 그렇지, 밑에 있으니까 얘들의 함수값은 다 마이너스다. 그죠? 즉, 이 분홍식의 해는 알파보다 크고 x가 베타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처럼 힘들게 안 해도 그래프의 의미만 파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해를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즉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을 구해야 인마에 우리가 범위를 체크할 수 있는. 근이라는 게 뭐냐면 x축을 통과하는 근이라는 건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데야. 그지? 위에서 이제 밑으로,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알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베타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는 마이너스고 알파의 왼쪽 저기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는 그죠? 다음에 베타의 오른쪽 역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번에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인마의 해는 자 알파의 왼쪽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의 오른쪽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가지는 이렇게 x축과 두 번 만나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죠. 판별식으로 볼 수 있고 또는
꼭지점의 좌표를 볼 수 있어. 알겠죠? 왜냐면 지금 R로 볼록하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봅니다.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방정식 생각해 보면 결국 얘가 이렇게 X축과 두 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고쳐봤을 때 X의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봤을 때는 0은 없다. 그냥. 자, 이렇게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뒤에 나오죠. 한 번에 같이 하는 건데 2차 부등식이 이제 뭐 해를 가질 조건, 뭐 가지지 않을 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fx가 0보다 크다. 크다 아니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해를 가질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그치?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2차식 자체가 이렇게 해야 해를 가지겠다. 그치? 자, 얘가 해를 가질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최고차항이 만약에 음수면 판별식이랑은 똑같은데 이제 꼭지점이 이제 반대로 생겼으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는 접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개 빼먹었는데 그래. 여기에 짝대기 붙으면 여기도 붙이면 됩니다. 0 되니까.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두 번째 상황.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갖다 주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이 중근을 우리가 이번에는 감마라고 합시다. 감마라고 하게 되면 이 fx라는 식이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a의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해가 특수해지는 거야. 여기는 가장 일반적인 어떤 부등식이었고 여기는 이제 해가 특수해지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해가 특수해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해가 특수해지느냐? 자, 첫 번째로 자, 만약 이번에 f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가지 상황 다 봐야 됩니다. 여기는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fx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다? 함수 값이 양수다라는 뜻이야. 양수. 그러면 봐봐. 이 점에서 함수 값이 얼마야? 지금 f 감마가 0이잖아. 그치? 양수가 아니네. 그 말은 감마에서는 0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해는 x는 감마가 아닌 이거 빼고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고 0보다 만약에 이번에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알겠죠? 왜? 감마에서도 이미 0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 봐봐.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다. 즉 함수 값이 음수다. 자, 지금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이 이차함수의 x축 아래로 내려가 줘야 함수 값이 마이너스인데 얘는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다?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돼요. 해가 없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아까 0 되는 거 다른 게 있었는데 그지? 그지? x는 감마 하나. 해가 특수한 경우다 그지? 즉 여러분 생각해봐. 나중에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의 해가 뭐 x는 뭐 얼마 한 개만 딱 가질 조건은 무조건 중근밖에 없는 거야. 이 상황밖에 없는 거야. 이 상황 알겠죠? 이 상황 기억하세요. 알겠죠? 해를 한 개만 가질 조건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 해가 없을 조건. 그죠? 알겠죠? 해가 없을 조건. 자, 두 가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 아까는 뭐였지? 해를 가질 조건. 0보다 작다 했을 때. 그죠? 근데 0보다 작다 했을 때 해가 없을 조건 되면 이렇게. 이것도 되겠지. 지금 이제 조금씩 감을 잡아가면 옆에 있는 그래프 보면서 쟤도 좀 다르다. 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냐. 자, 다시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는 치우자. 0 하나 할게. 자, 판별식이 중근이니까 0이다 이 말인 거야. 그 다음은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표준으로 고쳤을 때 꼭지점의 y좌표도 0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판별식이랑 꼭지점의 y좌표랑 부호가 반대다, 그지? 얘는 똑같고 같이 0이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방법은 잘 안 쓰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판별식이 훨씬 편하니까. 알겠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그래프 조건. 이번에는 이차 함수가 근을 아예 가지지 않는다. 즉 두 허근을 가진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되면 fx는 그냥 이대로 존재하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그지? 이대로 존재할 거고.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자 fx가 0보다 크다 또는 뭐 같다도 됩니다. 알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네 가지까지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작거나 같다.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fx가 0보다 크다.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뭐지? 다 크네. 다 위에 있네. 그지? 뭐지? 모든 실수. 알겠죠?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네. 작다. 밑에 내려와야 된다. 0 되지도 않는데. 그지? 아예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0도 안 되고 0보다 작을 수도 없다. 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해가 없다. 역시 여기서도 해가 없을 조건 이렇게 나오지, 그지?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을 조건. 그 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질 조건.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질 조건. 알겠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내용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마의 이런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다. 그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판별식이 음수다.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x 빼기 p 제곱 플러스 q 했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다. 자, 물론 이 상황들은 전부 다 r로 볼록할 때, 알겠죠? a가 양수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을 이어가지고 이제 해를 뭐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조건을 볼 텐데, 자, fx. 자, 지금 계속 fx는 아래로 볼록이야. 알겠죠? 자, fx가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 자, 항상 성립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겠지. 그치? 이렇게 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본 게 뭐지? fx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누구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야. 알겠죠? 얘는 왜 안 돼? 얘는 0이 되니까 한번.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작다. 그런데 이거 조금 차이 나지, 그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접해도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예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없을 조건. 자, 이게 해가 없으려면은 fx가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알겠지?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지 않는 게 누구지? 얘하고 얘랑 두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엔 fx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할 때 해가 없을 조건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0이 되는 것도 안 되니까 중근도 안 되겠지. 그래서 d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리고 해가 없을 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응용 문제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냥 이제 뭐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해를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2차 분식에 관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 개만 볼게요.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이해 잘 안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선 우리가 결국은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뭘 구해야 된다. 그치? 방정식의 근 x절편을 구해야 한다 라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럼 얘는 x-1과 x-2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프로 쳐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0보다 작다니까 음수 범위 어디? 여기. 그지? 1과 2 사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0보다 작으면 사이, 0보다 크면 양쪽 끝으로 벌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조금 복잡한 예제를 한 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몇 개만 더 할게요. 자, 너무 성급했네, 쌤이. 자, 이렇게 야의 부등식을 풀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해가 있다 없다? 해는 있다. 근데 실근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판매 써보면 알겠지만 뭐지? 1-4니까 음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 아예 만나지 않더라.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위에 떠 있으니까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만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진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 거꾸로 얘가 이래 되면 뭐 되겠어? 이렇게 되면 밑에 안 들어가니까 해는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해를 가질 뭐 조건들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2차 분식 kx제곱 하지 말까? 이미 했네. 어쩔 수 없다. kx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쌤이 계속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만 봤는데 요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라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반대 상황인데, 자,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서는 안 되겠지. 즉 무슨 말이야? 위로 볼록해야지만이 항상 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같아도 된다, 그지? 이렇게 아예 밑에 있던지 또는 한번 이렇게 슥 접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k는 음수여야만 합니다. k는 음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래야 위로 볼록하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알겠죠? 작거나 같으면 돼.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판별식 처음에 배웠을 때 판별식 하면은 뭐 제곱하고 하니까 뭐 2차식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2차 부등식이 안 나왔지. 다 k제곱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왜겠어? 이제 2차 부등식 배웠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사라지지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풀어줍니다. 즉 주로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1에 생겨야 되는지 1에 생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읽다 보면은 앞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게 어떤 차이냐면, 자, 요 문제를 그대로 다 적어볼게요, 쌤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a 더하기 2의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2의 x 그리고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때,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무슨 말이야? 아까 전에 봤다시피 그래프가 아예 그냥 붕 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어쨌든 축과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이건데, 지금 부등호를 보니까 어때? 짝대기가 없잖아, 그지? 그냥 부호만 있다, 그지? 그냥 무슨 말이다?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사실 2차 부등식이 말 앞에 있는 문제인데, 얘는 봐봐,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 그냥 부등식. 이 문제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다 라고 했을 때랑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제가 달라지냐 같이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2차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러려면 지금 최고차 개수가 양수여야 돼.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a 더하기 2가 양수이다라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이제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짝수 공식 씁니다. 자, 짝수 공식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 더하기 2를 묶어주면 되겠다, 그지? a 더하기 2를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a가 2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얘하고는 지금 1번 또는 2번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1번도 갖춰져야 할 조건이고 2번도 갖춰져야 할 조건이야. 즉 그리고라는 뜻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겹치는 걸 찾는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겹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돼서 결국 인마 자체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 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2차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x제곱이 꼭 안 사라지지 말아야 될 법이 없어. 즉 a 플러스 2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지? 왜? 2차 부등식이란 말 없으니까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냥 부등식이면 차수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x가 있든 말든 상관없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사라지는 경우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거지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니도 날아가고 4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얻게 돼. 이거 부등식 맞잖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란 말이야. 그러면 x에 뭘 집어넣든 a가 마이너스 2면은 0이 돼버리고 결국 남는 게 얘니까 항상 참이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참이다 이 말이지. 즉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a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알겠죠? 요게 이제 그냥 부등식이냐 문제 2차 부등식이냐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뭐 잘 읽어봐요.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아까는 보면 k 0 넣어도 얘는 0 안 사라지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다 같이 사라진다 이거 맞지? 이런 형태가 있어. 이런 형태는 문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에도 2차 부등식이 문제가 있고 그냥 부등식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2차 부등식이 한 개만 더 풀어볼게 예제를.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질 조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해를 이건 지금 해가 뭐 없다, 무수히만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이런 건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제 해를 가질 조건.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얘가 해를 가질 조건. 자, 물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여러분들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해를 가지지 않는 조건을 제외시키면 되겠지. 모든 실수에서.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일단 봐봐. 얘가 0보다 크다가 해를 가지려면 0보다 크다는 게 해를 가진다는 건 아래로 볼록하면 무조건 해를 가집니다. 그지? 왜? 아래로 볼록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지? 그리고 심지어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당연히 해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a가 양수면 일단은 무조건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면, 즉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위로 볼록하면 얘가 0보다 크다가 해가 존재한다. 즉 x축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접하면 되나? 접해도 안 된다. 왜? 올라가야 돼 위로. 접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x축과 두 번 만나야 된다. 그죠? 즉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씁니다. 또 짝수 공식 써보면 어떻게? 4-a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에서 a는 2 사이다. 그런데 지금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0에서 끊어줘야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 또는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거나. 알겠죠? 요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부등식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마저 하고 싶지만 앞에 찍어주는 사람이 세상 지루한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럼 좀 짧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립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랑 방정식 실근 근의 분리 이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야 될 건 2차 부등식도 결국 2차 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바뀌는 경계점이 결국 x절편이고 그게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 함수, 부등식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